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죽을 때까지 평생 안고 갈 이야기입니다. 복수, 배신, 사랑, 용서.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까지. 마치 드라마 같은 일이 제 인생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건 픽션이 아닙니다. 제목은 5년 전 내가 쓰레기처럼 차버린 남자가 내 운명이 된 이야기.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이 이야기는 좀 깁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이 예상 못할 반전들이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5년 전 최악의 나. 2020년 11월. 당시 저는 27살의 강민서.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망가진 인간이었어요. 흑역사주의보. 외모지상주의자의 SNS 중독자의 허영심 덩어리.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면서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죠. 당시 제 인스타그램 바이오가 뭐였는지 아세요? 키 180 이하, 연봉 5천 이하, 사절. 진짜. 지금 생각하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을 만나도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생각보다 키 작네? 차는 뭐 타세요? 아, 그거요? 직장이 어디? 아, 거기. 완전히 체크리스트로 사람을 평가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얘 소개팅 어때? 우리 회사 동료인데 진짜 괜찮은 애야. 스펙은? 그건 맞나 봐. 성격 진짜 좋아. 스펙 말 안 하면 별로라는 뜻.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수진이가 워낙 쪼르길래 수락했어요. 알았어. 근데 별로면 30분 컷이다. 으크으크. 그렇게 소개팅 날짜가 잡혔습니다. 운명의 11월 16일 토요일. 지옥의 소개팅. 소개팅 당일 저는 완전 풀세팅으로 나갔어요. 헤어샵 가고 네일 받고 명품 가방 들고. 오늘 소개팅남한테 확실히 보여줘야지. 내가 누군데?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죠. 홍대 카페에 도착했어요. 일부러 15분 늦게. 주도권 잡기 작전. 들어가니까 수진이가 손 흔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남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첫인상? 키는 한 172cm 정도? 통통한 체형에 안경 쓰고 계셨고 옷은 유니클로 같은 데서 산 것 같은 평범한 차림. 머리는 단정하지만 특별할 것 없는 스타일. 속으로 생각했죠. 아, 오늘 시간 낭비네. 안녕하세요, 저 강민서예요. 겉으로는 밝게 인사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좋았어요. 근데 너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기, 뭐 드실까요? 아메리카노. 차갑게 대답했죠. 수진이가 분위기 띄우려고 애쓰기 시작했어요. 우진 씨가 개발자래, 진짜 실력 좋대. 아, 네. 관심 없는 척. 민서 언니는 대기업 다니잖아, 마케팅팀. 정우진 씨가 눈을 반짝였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작은 스타트업이라. 아, 그 짧으나?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무시가 담겨 있었는지. 과거의 나. 정말 최악. 정우진 씨는 그래도 열심히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어요. 민서 씨는 취미가 뭐예요? 운동이요. 요가, 필라테스, 크로스핏 다 다녀요. 오, 대단하시네요. 저도 운동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끔찍한 말을 했어요. 운동은요, 의지가 약한 사람은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해요. 어차피 작심삼일로 끝날 거면서 돈만 낭비하잖아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정우진 씨 얼굴이 굳는 게 보였어요. 아, 네. 수진이가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아, 우진 씨는 독서 좋아해. 한 달에 책 10권씩 읽는데. 책요? 요즘 누가 종이책 읽어요? 다 오디오북 아니면 유튜브 보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 정우진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종이책 냄새를 좋아해서요. 책장 넘기는 느낌도 좋고. 아, 그런가요? 완전히 흥미 없다는 투로. 그렇게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시계만 확인하고. 그때 정우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민서 씨는 어떤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이 질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전 키 180 이상의 슬림한 체형이요. 그리고 좋은 직장 다니고 센스 있고 패션 감각 좋은 남자요. 완전히 당신은 아니에요라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정우진 씨 표정이 정말 상처받은 게 역력했어요. 아, 그렇군요. 수진이가 화장실 간다고 저를 끌고 나갔어요. 야, 강민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사실대로 말했는데? 사실? 그게 사실이면 말을 해도 되는 거야. 우진이가 지금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수진아, 내가 거짓말하는 게 더 나쁜 거 아니야? 솔직한 게 낫지. 솔직한 거랑 무례한 거랑은 달라. 수진이가 진짜 화났어요. 너 진짜 언젠가 크게 후회할 거야.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 후회? 내가? 웃기네.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정우진 씨는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슬퍼 보였는데 그때는 그냥 재미없는 남자로밖에 안 보였어요. 30분이 지났을 때 저는 일어났어요. 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죠. 정우진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 그러세요? 오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명함을 꺼내셨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연락처. 저는 그 명함을 받지도 않았어요. 괜찮아요. 저 바빠서 연락 못 드릴 것 같아요. 정우진 씨 손에서 명함이 떨어졌어요. 그 순간의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상처받고 수치스럽고 그러면서도 억지로 미소 짓는 그 표정.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저는 돌아서서 나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밖에서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민서, 너 진짜. 뭐? 내가 뭘 잘못했어? 너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알아? 우진 씨가 얼마나 이 소개팅을 기대했는데. 기대했다고? 그럼 살이라도 빼고 오든가. 옷이라도 신경 써서 입든가. 아니면 키라도 크든가. 진짜. 최악의 말. 수진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강민서, 너 언젠가 이 말 후회할 날이 올 거야. 절대 안 해. 두고 봐. 우진이는 지금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 될 거고 넌 그때 후회하게 될 거야. 하, 웃기네. 그럼 그때 보자. 저는 비웃으면서 걸어갔어요. 그게 수진이와 마지막 대화였어요. 1년 후 무너지기 시작. 코로나가 터졌어요. 회사는 재택근무로 전환됐고 저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운동도 안 하게 되고 배달 음식만 먹으면서 살이 찌기 시작했고 SNS에 올릴 것도 없으니까 팔로워도 줄기 시작했어요. 인생 내리막길 시작. 그리고 2021년 회사에서 큰일이 터졌어요. 제가 담당하던 프로젝트가 완전히 망했어요. SNS 마케팅 캠페인이었는데 제가 인플루언서 선정을 잘못해서 대형 사고가 났던 거죠. 그 인플루언서가 논란에 휘말렸고 우리 브랜드 이미지까지 타격을 받았어요. 강민서 대리,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돼? 회사 손해가 얼만데?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핵심 프로젝트에서 모두 제외됐죠. 그때부터 저는 회사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몰락의 시작. 2022년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동기들은 다 승진하는데 저만 누락됐어요. 민서야, 미안해. 내가 승진 못한 건 2021년 사건 때문인 것 같아. 알아? 친구들은 하나둘씩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SNS에 자랑질만 하고 만나면 자기 얘기만 하는 저한테 질렸던 거죠. 남자친구도 없었어요. 조건만 따지다 보니 아무도 제 조건에 맞지 않았고 설령 만나도 제 성격 때문에 오래 못 갔어요. 완전히 혼자. 2023년 초 거울을 봤어요. 30살이 된 저는 3년 전 27살의 제 모습보다 훨씬 초라해져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처음으로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3년 7월
회사에 최악의 소식이 들렸어요. 구조조정. 전환 배치 그리고 운명. 강민서 대리님 타 부서로 전환 배치됩니다. 어느 부서요? 새로 생기는 디지털 혁신팀입니다. 외부에서 팀장을 영입했고 대리님이 그 팀에 배치됩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나마 자리가 있는 게 다행이었죠. 참고로 새 팀장님은 업계에서 꽤 유명한 분이래요. 젊은데 실력이 엄청나다고. 그렇군요. 2024년 3월 15일 새 부서 첫 출근일.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팀원은 저 포함 총 8명. 새 팀장님 곧 오신대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 182cm의 슬림한 체형. 완벽하게 맞춘 네이비 톤 브라운 수트. 귀 밑까지 내려오는 세련된 헤어스타일. 뿔테 명품 안경. 그리고 그 얼굴. 잠깐. 저 얼굴. 안녕하세요. 디지털 혁신팀 팀장 정우진입니다. 모든 게 슬로우 모션으로 돌아갔어요. 우진? 3년 전. 그 소개팅남? 아니야, 아닐 거야. 동명이인일 거야. 하지만 정우진 팀장님이 팀원들을 하나씩 보시더니 저한테 시선이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정확히 알아본 것.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한 명씩 소개 시간이 됐어요. 김수연 과장입니다. 이재민 대리입니다. 박소영 주임입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강민서 대리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우진 팀장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강민서 대리. 강 대리는 SNS 마케팅이 전문이시죠? 네, 좋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완전히 비즈니스 톤. 하지만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회의가 끝나고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강민서 대리 제 사무실로 오시죠. 진실의 방. 팀장실 문을 닫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우진 팀장님은 책상에 앉으셨고 저는 그 앞에 서 있었어요. 30초간의 침묵. 그리고 팀장님이 입을 여셨어요. 기억하시죠? 네. 3년 전 11월 16일. 홍대 카페. 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우진 팀장님이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명함이었어요. 낡고 구겨진 명함. 3년 전 그 명함. 이거 기억하세요? 강 대리가 받지 않았던 제 명함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거 제가 주워서 3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팀장님, 왜 넣고 다녔는지 아세요?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날의 굴욕을, 수치심을, 분노를. 정우진 팀장님이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강 대리 3년 전 그날 집에 가서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30분 동안. 죄송합니다. 아직 사과받을 준비 안 됐어요. 팀장님이 돌아서서 저를 봤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나겠다고. 다음 날부터 헬스장 등록했어요. 개인 트레이너 고용했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운동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3년간의 변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닭가슴살, 브로콜리, 고구마. 3년 동안 그것만 먹었어요. 팀장님, 옷도 공부했습니다. 패션 잡지 구독하고 스타일리스트 컨설팅도 받았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일했어요.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했지만 3년 만에 그 회사를 업계 1위로 만들었습니다. 정우진 팀장님이 다시 책상에 앉으셨어요. 덕분에 헤드헌터들한테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6개월 전 이 회사에서 제안이 왔을 때
팀장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강민서 대리가 이 회사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로 온 거예요? 네. 왜? 요? 정우진 팀장님이 차갑게 웃었어요. 복수하려고요. 계획된 복수. 무슨? 강 대리 4년 전에 저한테 뭐라고 했죠? 살이나 빼고 와라, 키라도 크든가 좋은 직장 다니든가. 죄송합니다. 이제 저는 강 대리가 원했던 모든 조건을 갖췄어요. 키 182 슬림한 체형, 업계 최고 연봉을 받는 임원급. 그리고 이제 저는 강 대리의 상사입니다. 강 대리의 커리어를 쥐고 있는 사람이죠. 제발. 팀장님, 제발? 3년 전 제가 제발이라고 속으로 얼마나 외쳤는지 아세요? 제발 날 인간으로 봐달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요. 강 대리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거. 정우진 팀장님이 파일을 하나 꺼냈어요. 강 대리 인사 파일이에요. 지난 3년간의 기록. 2021년 대형 사고, 그 이후 계속된 부진, 승진 누락, 팀 내 평판 하락.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읽어주셨어요. 협업 능력 부족, 자기중심적 업무 태도, 팀원들과의 소통 문제. 강 대리, 지금 이 회사에서 강 대리를 원하는 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마지막 기회. 그런데 제가 강 대리를 받아준 이유가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복수하려고요. 완벽하게. 정우진 팀장님이 일어났어요. 앞으로 6개월 드릴게요. 6개월 안에 저한테 실력을 증명하세요. 그럼 기회를 주신다는 건가요? 아니요. 완전히 망가뜨릴 기회를 제게 주는 거예요. 강 대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완벽하게 입증한 다음 정당하게 퇴출시킬 겁니다. 나가보세요. 지옥의 6개월 시작. 그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정우진 팀장님의 업무 스타일은 완벽주의 그 자체였어요. 강 대리, 이 기획안 다시 가져오세요. 시장 분석이 부족합니다. 강 대리, 이 데이터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1차 자료로 다시 조사하세요. 강 대리, 이 디자인 컨셉이 타겟층과 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매일이 시험. 하루에 서너 번씩 다시 작업하는 건 기본이었어요. 밤 11시에 퇴근하려고 하면 강 대리, 내일 아침 회의 자료 아직 안 끝났죠? 마무리하고 가세요. 네. 새벽 1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면 쓰러져서 자고 아침 7시에 또 출근하고. 체력 한계.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팀장님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팀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를 너무 몰아붙이시는 것 같습니다. 정우진 팀장님이 빙긋 웃었어요. 몰아붙인다고요? 다른 팀원들은 다 소화하는데 강 대리만 못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강 대리, 제가 4년 전에 뭐라고 들었죠? 의지가 약한 사람은 시작도 하지 말라고. 강 대리, 지금 의지가 약한 거 아닌가요? 4년 전 내 말이, 제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죠. 아닙니다. 해내겠습니다. 좋아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울었어요.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만든 거구나. 첫 번째 반전. 2개월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 업무 능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힘들고 괴로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데이터는 이렇게 분석하고 이 컨셉은 이렇게 발전시키고. 그리고 깨달았어요. 팀장님이 저한테 주는 피드백이 사실은 엄청나게 디테일하고 정성스럽다는 걸. 다른 팀원들 피드백을 엿들어 봤어요. 김 과장, 좋습니다. 이대로 진행하세요. 박주임, 잘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근데 저한테는? 강 대리,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타겟 연령층을 보면 이런 접근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참고로 이 사례들 보세요. 그리고 이 자료도 읽어보면 도움될 겁니다. 이건 교육이잖아? 어느 날 동료가 저한테 말했어요. 민서야, 너 요즘 완전 달라졌어.
실력이 엄청 늘었어. 그래? 응. 솔직히 처음엔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우리 팀에서 제일 성장한 것 같아. 그리고 말이야, 팀장님이 너한테만 엄청 신경 쓰시는 거 다들 알아. 신경 쓴다고? 나 괴롭히는 거 아니고? 아니야. 저건 정성이야. 우리한테는 그 정도로 안 가르쳐 주셔. 그날 밤 저는 다시 생각해 봤어요. 팀장님이 정말 복수하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두 번째 반전, 숨겨진 진실. 3개월째 저는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됐어요. 야근하다가 팀장님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팀장님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계셨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수진아. 강민서 대리 잘하고 있어. 수진이, 응, 힘들어하긴 하는데 포기 안 해. 끈기 있더라. 복수? 하. 그건 처음에만 그랬어. 사실 며칠 만에 마음 바뀌었어. 뭐라고? 강 대리 보니까 4년 전이랑 눈빛이 달라. 오만함이 없어졌어. 진짜로 노력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이 사람을 키워줘야겠다고. 제대로 된 마케터로 만들어줘야겠다고. 진짜? 복수가 아니라 성장시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야 강 대리가 진짜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 아직도 강 대리 좋아해. 4년 전보다 지금이 더 좋아. 심장이 멈췄어요. 미쳤지? 나한테 그렇게 상처 줬는데 아직도 좋아하다니. 근데 어쩌겠어. 마음이 그런걸? 6개월 후에 고백할 거야. 그때쯤이면 강 대리도 자기 실수를 완전히 깨달았을 거고 내 마음도 알게 될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세 번째 반전 위기. 4개월째 대형 프로젝트가 주어졌어요. 우리 팀의 생사가 걸린 프로젝트였죠. 이번 프로젝트는 강 대리가 리드 맡아주세요. 네? 제가요? 네. 준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팀원들도 모두 저를 지지해줬어요. 민서 언니 잘할 수 있어요. 강 대리 요즘 실력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저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밤새워가면서.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당일 임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발표는 완벽했어요. 데이터도 탄탄했고 전략도 명확했고 실행 방안도 구체적이었어요. 좋습니다. 이 안대로 진행하죠. 성공. 그런데 그때 경쟁사에서 똑같은 전략으로 캠페인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정보가 새어나간 것 같습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어요. 누가 정보를 팔았나? 강민서 대리 자료 관리 어떻게 한 거야? 저는 멘붕이었어요. 완벽하게 관리했는데.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팀원 중 한 명이 경쟁사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고 정보를 판 거였어요. 배신. 하지만 책임은 제가 져야 했어요. 리더였으니까. 강민서 대리,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네. 저는 팀장님 사무실로 갔어요. 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울음이 터졌어요.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우진 팀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따뜻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알아요. 팀장님, 강 대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 봤어요. 이건 강 대리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해결할게요. 강 대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과 고백. 정우진 팀장님은 임원들을 설득했어요. 프로젝트를 다시 설계해서 경쟁사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배신한 팀원 대신 저를 완전히 보호해 주셨어요. 강 대리의 전략은 완벽했습니다. 문제는 내부 통제였고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팀장님, 왜 저를? 강 대리가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리고 팀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니까요.
프로젝트는 결국 대성공이었어요. 경쟁사보다 3배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죠. 회사에서는 우리 팀을 표창했고 저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6개월째 되는 날, 팀장님이 저를 옥상으로 불렀어요. 강 대리 6개월 됐네요. 네, 빨리도 지나갔네요. 강 대리 이제 어때요? 5년 전 생각해보면.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럽고 후회돼요. 왜요? 제가 사람을 너무 겉모습으로만 봤어요. 그리고 상처 주는 말을 너무 쉽게 했고요. 그렇죠. 팀장님한테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주셔서. 정우진 팀장님이 하늘을 보셨어요. 강 대리 솔직히 말할게요. 네, 처음엔 정말 복수하려고 했어요. 완전히 망가뜨려서 후회하게 만들려고. 근데 강 대리 보니까 이미 충분히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팀장님, 그래서 복수가 아니라 교육으로 바꿨어요. 진짜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왜 저한테 그렇게까지? 정우진 팀장님이 저를 돌아보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5년 전부터 지금까지 강민서 대리를 좋아했으니까요. 뭐? 라고요? 좋아해요. 5년 전 그때도 지금도. 저를요? 제가 팀장님한테 그렇게 했는데? 네, 이상하죠? 근데 마음이 그래요. 팀장님, 저는 강 대리가 날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미 팀장님을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 아니에요. 네? 저도 팀장님 좋아해요. 고백.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처음부터였을지도. 5년 전에 제가 너무 오만해서 못 봤던 걸지도 몰라요. 민서 씨, 우진 씨, 저 너무 늦었나요? 정우진 팀장님, 우진 씨가 웃었어요. 진짜 행복한 미소였어요. 아니요. 딱 맞춰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포옹했어요. 최종 반전 앤드 엔딩. 그렇게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달 후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민서야, 너 우진 씨랑 잘 돼가? 어? 수진아, 어떻게 알았어? 우진 씨가 말했지. 나 진짜 기뻐. 수진아, 미안해. 5년 전에. 됐어. 다 잘 됐잖아. 그리고 수진이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근데 있잖아, 사실 고백할 게 있어. 뭔데? 5년 전 그 소개팅. 사실 내가 일부러 세팅한 거야. 뭐? 우진 씨가 너 되게 좋아했거든. SNS에서 봤대. 그래서 나한테 소개팅 부탁한 거야. 최종 반전. 그래서 나도 너한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주선했는데. 내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지. 수진아. 근데 결과적으로 잘 됐잖아. 5년 후에 이렇게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우진 씨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진짜예요? 5년 전에 이미 날 알고 있었어요? 우진 씨가 웃으면서 인정했어요. 응. SNS에서 내 글들 보면서 좋아했어. 근데 실제로 만났더니 생각보다 훨씬 오만하더라고. 미안해요. 아니야. 그 덕분에 우리 둘 다 성장했잖아. 오빠는 진짜 착하다. 그리고 민서야. 응? 사실 한 가지 더 있어. 뭔데? 우진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민서야, 나랑 결혼해 줄래? 오빠. 5년 전부터 생각했어.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지금도 그 마음 변함없어. 저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네, 네, 네. 해피엔딩. 진짜 엔딩 메시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을 외모나 조건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에요. 상처 주는 말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요. 하지만 동시에 진심은 통합니다. 후회하더라도 늦지 않아요. 변하면 돼요.
진짜 사랑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보는 거예요. 저는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겸손을 배우고 노력하는 법을 배우고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닫는데 우진 씨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을 변화시켰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다시 만났어요. 그게 운명이었나 봐요. 여러분도 지금 후회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변하세요. 그리고 용기 내서 사랑하세요. 진심은 반드시 전해지니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려요. 우진 씨랑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그때 또 영상 올릴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